나는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그날까지. 언니, 남편과 아이는 어딨어? 아, 맞다. 너 없지? 하하, 언니의 그 말에 부모님은 웃으셨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희생이 무의미해졌다. 나는 3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다. 이름은 지은.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 그게 죄인가? 가족 모임에서마다 언니는 나를 놀렸다. 지은아, 너처럼 살면 안 돼. 여자는 가정을 가져야지.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를 칭찬했다. 나는 항상 웃으며 넘겼다. 왜? 가족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쌓여가는 상처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언니는 예쁘고 사교적이었고 나는 조용하고 공부만 했다. 대학 졸업 후 언니는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고 나는 직장 생활에 매달렸다. 부모님 병원비, 언니 집 이사 비용, 조카들 학원비 나는 다 감당했다. 지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는 항상 언니의 칭찬이 따랐다. 우리 큰딸은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야. 나는 그냥 독신녀일 뿐이었다. 그날 추석 모임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다. 언니가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너 올해도 혼자 왔네. 남자친구는? 아, 없지. 하하. 우리 엄마 아빠, 지은이 때문에 걱정 많으시지. 부모님은 웃으셨다. 그 웃음이 나를 무너뜨렸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 안 했는지 아세요? 10년 전 대학 때 만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바람피워 떠났다. 그 충격으로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 결혼. 그건 공포였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한 적 없다. 그냥 질이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내가 희생만 해야 하지? 왜 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지?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씨가 타올랐다. 복수. 아니, 그냥 나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해외 지사로 가는 거였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엄마, 아빠, 저 미국으로 갑니다. 3년 계약이에요. 부모님은 놀라셨다. 지은아, 너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 언니가 끼어들었다. 언니가 있잖아. 내가 돌볼게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내가 없으면 돈줄이 끊기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이제 내가 해봐.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출국 전 가족 모임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솔직히 털어놨다. 저 결혼 안 한 이유 알아요? 10년 전 상처 때문에요. 그런데 가족은 그걸 비웃었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부모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는 변명했다. 그냥 장난이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생활은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느꼈다. 가끔 부모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언제 돌아와?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제3이에요. 언니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남편의 외도로. 아이들 때문에 버티다 포기했다. 부모님은 언니를 탓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아이러니했다.
내가 당했던 걸 이제 언니가 겪는 것,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3년 후, 귀국했다. 가족은 변해 있었다. 부모님은 늙으셨고, 언니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모임에서 언니가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하지만 용서했다. 아니, 그냥 무관심해졌다. 이제 나는 결혼했다. 내 선택으로. 아이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는 거리를 뒀다. 그날의 웃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돈다. 가족이란 게 정말 전부일까? 아니, 나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다. 그 교훈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난 그날까지. 언니, 남편과 아이는 어딨어? 아, 맞다. 너 없지? 하하, 언니의 그 말에 부모님은 웃으셨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희생이 무의미해졌다. 나는 35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다. 이름은 지은.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다. 그게 죄인가? 가족 모임에서마다 언니는 나를 놀렸다. 지은아, 너처럼 살면 안 돼. 여자는 가정을 가져야지.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를 칭찬했다. 나는 항상 웃으며 넘겼다. 왜? 가족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는 쌓여가는 상처가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언니는 예쁘고 사교적이었고 나는 조용하고 공부만 했다. 대학 졸업 후 언니는 결혼해 아이 둘을 낳았고 나는 직장 생활에 매달렸다. 부모님 병원비, 언니 집 이사 비용, 조카들 학원비 나는 다 감당했다. 지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는 항상 언니의 칭찬이 따랐다. 우리 큰딸은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야. 나는 그냥 독신녀일 뿐이었다. 그날 추석 모임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었다. 언니가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너 올해도 혼자 왔네. 남자친구는? 아, 없지. 하하. 우리 엄마 아빠, 지은이 때문에 걱정 많으시지. 부모님은 웃으셨다. 그 웃음이 나를 무너뜨렸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 안 했는지 아세요? 10년 전 대학 때 만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바람피워 떠났다. 그 충격으로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 결혼. 그건 공포였다. 하지만 가족에게 말한 적 없다. 그냥 질이 바빠서라고 둘러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왜 내가 희생만 해야 하지? 왜 나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지? 그때부터 마음속에 불씨가 타올랐다. 복수. 아니, 그냥 나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해외 지사로 가는 거였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엄마, 아빠, 저 미국으로 갑니다. 3년 계약이에요. 부모님은 놀라셨다. 지은아, 너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 언니가 끼어들었다. 언니가 있잖아. 내가 돌볼게요. 하지만 언니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쳤다. 내가 없으면 돈줄이 끊기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이제 내가 해봐.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출국 전 가족 모임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솔직히 털어놨다. 저 결혼 안 한 이유 알아요? 10년 전 상처 때문에요. 그런데 가족은 그걸 비웃었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부모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는 변명했다. 그냥 장난이었어. 하지만 늦었다. 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생활은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나 자신을 느꼈다. 가끔 부모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언제 돌아와?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제3이에요. 언니는 이혼 소송 중이었다. 남편의 외도로. 아이들 때문에 버티다 포기했다. 부모님은 언니를 탓했다. 왜 그렇게 살았어? 아이러니했다. 내가 당했던 걸 이제 언니가 겪는 것, 하지만 동정심은 없었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시기, 나는 미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동료였다. 그는 나의 과거를 듣고도 그게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존중받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결혼. 아직 아니지만 가능성을 느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은 점점 멀어졌다. 부모님은 건강이 나빠지셨다. 언니가 돌보지만 힘들어했다. 지은아, 도와줄 수 없어. 언니의 메시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내 상처를 웃음으로 넘겼으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2년째 나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직장도, 친구도, 그리고 사랑도. 하지만 밤마다 그날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3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귀국 결정이 내려졌다.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복고하라는 지시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가족을 다시 마주할 생각에.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부모님과 언니가 마중 나왔다. 부모님은 많이 늙으셨다. 지은아, 고마워 돌아와줘서. 연희는 고개 숙였다. 미안해. 나는 아무 말 없이 안아드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변해 있었다. 부모님 집은 낡았고 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다. 조카들은 컸다. 이모, 하며 달려오는데 귀엽지만 내 것이 아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이제 제 삶을 살게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예전처럼은 안 돼요. 부모님은 한숨 쉬셨다. 알았어,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언니는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알았어야지. 가족이잖아. 그 후 나는 독립된 삶을 시작했다. 새 아파트를 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뵙지만 언니와는 거리를 뒀다. 언니의 이혼 후 생활은 힘들었다. 남편이 재산을 챙겨 떠났고 아이들 양육비도 부족했다. 부모님은 언니를 도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언니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아,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는 거절했다. 언니, 내 인생이야. 나처럼 해봐. 그 말이 언니를 아프게 했을 테지만 나도 아팠다. 그 아픔을 돌려주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미국에서 만난 그 사람, 그는 한국으로 따라왔다. 우리는 결혼했다. 조용한 결혼식,
가족 없이 부모님께만 알렸다. 축하해, 지은아. 부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초대받지 않았다. 그게 나의 작은 복수였다. 이제 아이가 생겼다. 내 선택으로. 가족 모임에서 언니를 만났다. 축하해. 언니의 눈에 부러움이 보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왜 가족은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언니의 말에 웃었을까? 심리학 책을 읽으며 알게 됐다. 가족 내 역할 분담. 나는 희생자 역할이었다. 언니는 황금 아이. 그 구조가 나를 갉아먹었다. 이제 나는 그 구조를 깨뜨렸다. 부모님 건강이 더 나빠지셨다. 병원에 입원하셨다. 언니가 돌보지만 피곤해 보였다. 나는 가끔 방문해 비용을 대줬다. 하지만 더 이상 전부는 아니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부모님의 그 말에 이제는 웃지 않았다. 네, 하지만 제 삶도 있어요. 언니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왜 나를 그렇게 싫어했어? 내가 물었다. 언니는 울며 말했다. 부러웠어. 내가 자유로워 보였으니까? 나는 결혼 때문에 같았어. 아이러니했다. 서로의 삶을 부러워했다니. 하지만 그 부러움 때문에 상처를 줬다. 이제 우리는 화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상처는 남아 있었다. 아이를 낳은 후 삶이 변했다. 엄마가 된 기분.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조카들을 보니 언니의 고통이 느껴졌다. 한 번 도와줬다. 언니, 아이들 학원비 줄게. 언니는 감사했다. 고마워, 지은아. 그게 시작이었다. 서서히 관계가 회복됐다. 하지만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과거가 반복되지 않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성공하면 승진이었다. 바빴지만 행복했다.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자랑스러워, 지은아.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 언니도 잘했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이 느껴졌다. 여전한 경쟁. 나는 무시했다. 내 삶이 우선이니까? 밤에 아이를 재우며 생각했다. 만약 그날 웃음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희생했을까? 그 웃음이 나를 깨웠다. 고통스럽지만 감사했다. 이제 나는 강해졌다. 가족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니다. 나 자신이 전부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언니와 나는 함께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언니의 고백. 나는 안아줬다. 지났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한 원망이 있었다. 유산 분배에서 부모님은 공평하게 나눠주셨다. 언니는 놀랐다. 내가 더 받아야지. 하지만 나는 공평해라고 했다. 그게 나의 마지막 잡이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교육에 신경 썼다. 엄마처럼 자유롭게 살아 아이에게 말했다. 언니의 아이들도 자랐다. 우리는 가끔 모였다. 하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다.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 직장에서 성공했다. 임원이 됐다. 뉴스에 나왔다. 가족이 축하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 축하했다. 그 성공이 나의 것이니까. 언니의 삶은 안정됐다. 재혼했다. 좋은 사람이었다. 축하해, 언니. 내가 말했다.
언니는 내 덕분이야 라고 했다. 정말일까? 아니,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산다. 가끔 만난다. 하지만 그날의 웃음은 잊히지 않는다. 그게 나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가 밝아 보였다.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할 때 그 웃음소리가 들린다. 왜 그랬을까? 가족이란 게 정말 무엇일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답은 찾았다. 가족은 지지대지만 나의 기둥은 나 자신이다. 그 교훈으로 산다. 이제 평화롭다. 상처는 치유됐지만 스카어는 남았다. 그 스카어가 나를 강하게 한다. 언니와의 관계는 표면적이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최선이다. 아이가 커가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내 가족은 남편과 아이, 그게 족구하다. 과거의 가족은 추억일 뿐 하지만 그 추억이 아프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삶이다. 몇 년 후, 언니가 병에 걸렸다. 암이었다. 충격이었다. 병원에서 언니를 봤다. 지은아, 미안해. 내 인생 망친 거 이 언니의 말, 나는 울었다. 아니야, 언니. 그 덕분에 강해졌어. 하지만 진심이었을까? 모르겠다. 언니를 돌봤다.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도 도왔다. 가족이니까 남편의 말 아이러니했다. 가족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가족을 위해 다시 희생. 하지만 이번은 선택이었다. 언니는 회복됐다. 고마워 언니의 눈물. 우리는 가까워졌다. 과거를 이야기했다. 왜 나를 비웃었어? 부러웠어. 내 자유가 솔직한 대화. 상처가 풀렸다. 조금. 이제 우리는 진짜 자매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상처는 영원하다. 아이들이 함께 놀았다. 이모 좋다. 내 아이의 말 미소 지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직장에서 은퇴를 생각했다. 이제 충분했다. 여행을 다녔다. 혼자. 자유를 느꼈다. 가족 없이 그 자유가 소중했다. 언니와 통화했다. 잘 지내? 응, 너도. 가벼운 대화. 그게 좋다. 과거의 무거움 없이,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웃음소리가 나온다. 깨어나면 화가 난다. 왜 아직도? 심리 상담을 받았다. 트라우마예요. 받아들이세요. 상담사의 말 받아들였다. 그게 부분이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남편, 아이, 그리고 나와 가족의 배신이 나를 만들었다. 그게 아이러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약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은 강하다. 그 강함으로 산다. 언니의 삶도 안정됐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한다. 그게 끝이다. 하지만 결말은 아니다. 삶은 계속된다.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킨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아이가 대학에 갔다. 빈 둥지 증후군. 하지만 자유로웠다. 책을 썼다. 내 이야기. 베스트셀러 됐다. 가족의 배신과 자아 찾기 제목. 사람들 공감했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은 사랑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세요. 언니가 읽었다. 미안해. 다시. 나는 괜찮아 라고 했다. 이제 정말 괜찮다. 남편과 여행 다녔다. 세계를 봤다. 가족 없이 그게 행복이었다. 언니의 아이들이 결혼했다. 모임에서 만났다. 이모, 고마워. 그들의 말 미소 지었다. 세대가 변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다. 내 영향일까? 모르겠다. 하지만 좋다. 은퇴 후 시골로 이사했다. 조용한 삶. 이 책 쓰고 산책하고 가족 방문. 언니도 왔다. 여기 좋네. 전니의 말. 함께 웃었다. 진짜 웃음. 과거의 웃음과 다르다. 이제 우리는 늙었다. 부모님처럼.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상처를 배웠으니까.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 손주. 귀엽다. 할머니 그 말에 울었다. 행복의 눈물. 언니도 할머니 됐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봤다. 우리처럼 하지 마. 우리 둘이 말했다. 아이들은 웃었다. 미래가 밝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날이 있다. 그 웃음. 그게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감사하다. 고통스럽지만 이제 결말을 생각한다. 삶의 끝에서 무엇이 남을까? 사랑, 상처, 아니, 성장. 그게 남는다. 언니와의 마지막 대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연니의 말. 나는 나도라고 했다. 진심이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다. 그게 끝이다. 하지만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 언니가 다시 아프다. 이번은 회복 어렵다. 병원에서. 지은아, 나 없이 살아. 언니의 말. 울었다. 아니야, 언니. 하지만 현실이었다. 언니가 떠났다. 장례식. 슬펐다. 하지만 후련했다. 상처의 끝. 이제 혼자. 남편과 아이 있지만 자매의 빈자리. 책을 또 썼다. 자매의 이야기. 사람들 읽었다. 공감. 내 삶이 공유됐다. 그게 치유였다. 손주와 함께. 할머니 이야기해줘. 손주의 말 들려줬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 그 교훈 전했다. 이제 나는 늙었다. 회상한다. 그날의 웃음. 이제 웃는다. 그게 성장의 시작이었다. 삶은 아이러니다. 배신이 자유를 주다니. 이제 평안하다. 그게 내 이야기다. 끝. 기다려. 아직 아니다. 손주가 결혼했다. 모임. 가족이 모였다. 웃음소리. 하지만 좋은 웃음. 내 삶을 봤다. 성공, 사랑, 성장. 그날 덕분이다. 이제 용서했다. 완전히. 언니의 무덤에 갔다. 고마워. 언니. 꽃 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자유의 바람.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과. 사랑해. 우리의 말. 이제 행복.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과 상처의 혼합. 그걸 받아들이는 게 삶이다. 이제 나는 안다. 마지막으로 그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제 평화. 하지만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웃음으로 아프게 한 적 없나?
그 아픔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나? 생각해봐. 그게 내 유산이다.